오늘은 팔꿈치에서 나타나는 통증 중에서 점액낭염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가끔씩 이렇게 팔꿈치에 혹이 생겼다면서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몇 가지 질환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팔꿈치에만 좀 볼록 튀어나오고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이 나고 하면은 제일 먼저 의심해 볼 만한 질환이 주두점액낭염이에요. 일단 팔꿈치는 이런 구조로 생겨 있습니다. 점액낭이 이 팔꿈치에 하나, 그 다음에 선두근이 붙어 있는 이 사이에 또 점액낭이 있는데요. 점액낭이 하는 역할은 하나의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윤활낭이라고 하고요. 점액낭이 하는 역할은 좀 조직을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이 속에 점액질이 들어있어서 좀 말랑말랑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뼈하고 근육이 계속 움직이면서 마찰을 줬잖아요. 그 마찰을 좀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어디 바닥 같은 데 이렇게 팔꿈치를 댈 때가 많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장치가 없다 그러면은 자꾸 하다 보면은 뼈가 이 피부를 뚫고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잘 그러지 않죠.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이 점액낭이 좀 부드럽게 그런 충격들을 완화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점액낭이 이렇게 부어서 염증이 생기는 질환, 이런 질환을 우리가 점액낭염이라고 하죠. 우리 몸에서 조금 뼈가 튀어나왔다 싶은 부위는 대부분 그런 점액낭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무릎 앞쪽에도 붙어 있고요. 복숭아뼈, 복숭아뼈에도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 같은 데도 붙어 있고, 옆으로 누울 때 닿는 대전자 쪽에도 있고, 앉을 때 바닥에 닿는 좌골 쪽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점액낭이 있는 부위들인데, 이런 부위들이 자꾸 마찰을 빚거나 충격을 받게 되면은 이 점액낭이 부으면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일단은 원인은 갑자기 큰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자꾸 반복적인 자극을 줘서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고요. 몇 가지 다른 질환하고 좀 감별을 해봐야 되는데, 통풍으로 인해서 붓는 경우들도 상당히 좀 유사하게 붓습니다. 근데 만져보면 점액낭염은 좀 말랑말랑한 느낌이 나는데, 통풍으로 인한 것들은 좀 딱딱한 느낌이 나죠. 또 팔꿈치가 부었는데 관절 자체가 이제 부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관절염하고 감별할 수 있는 점은, 관절염 같은 경우는 관절 주변으로가 다 전체적으로 붓겠죠. 한쪽으로만 불로 튀어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 우리가 이제 감별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주두점액낭염을 학생들 팔꿈치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병명으로 스튜던트 엘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학생들이 수업 받을 때 이 자세로 많이 있죠. 이 자세를 계속 바닥에다가 대다 보니까는 좀 자주 재발이 된다고 해서 그렇고요. 그래서 점액낭 문제가 있는 분들은, 팔꿈치 점액낭염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런 자세들을 좀 피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치료는 비교적 간단해요. 부어있는 점액낭 안에 이렇게 점액질이 부어가지고는 가득 차 있는 거를 주사기를 이용해가지고는 좀 뽑아내고 나면은 순환이 촉진이 되면서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게 다시 재발이 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자꾸 자극을 주니까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팔꿈치를 좀 압박을 한 2주 정도 해주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주두점액낭염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렸고요. 팔꿈치가 아프다. 근데 팔꿈치가 잘 안 나요. 그럴 때는 치료는 어디 가서 받으면 될까요?